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진심으로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면 퇴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프리랜서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네. 돼. 아씨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강사님 인터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 꿈과 현실, 자 암흑편과 이제 희망편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되게 진솔하게 현실도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저는 강사님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마늘방 작가님. 선생님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코닉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마늘방이라고 합니다. 주로 맡고 있는 외주는 이제 웹소설 표지 외주를 위주로 맡고 있어요. 작가님이 되게 색감 있잖아요. 이제 그림 스타일도 되게 좋으신데 저는 되게 이 빛 그리고 이제 이 그 색을 다루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아, 되게 맞아요. 색감을 되게 이쁘게 잘 다루신다. 되게 뭔가 화사하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느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름이 왜 마늘빵인가요? 우선은 마늘빵이 맞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그냥 공개 계정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이디가 닉네임 같은 거 딱히 센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 집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마늘빵 드시고 계셨구나. 진짜 마늘빵에 꽂혀가지고 좀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마늘빵으로 하자니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검색도 어려울 것 같고 비틀어 보자 했는데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이름을 이게 고치.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진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일러스트 외주가 들어오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일러스트 외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외주가 들어오는 과정은 SNS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모집을 합니다. 아마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작가님들도 외주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시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만 SNS에 작가의 기본적인 실력, 스타일, 그리고 이제 팔로워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메일로 직접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투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커미션 사이트들 중에서 이제 아트머그라든지 크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커미션을 위한 사이트가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외주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출판사로 이렇게 투고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꽤 흔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메일 한번 뿌리는 거, 이메일 한번 보내는 거 그렇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움직이셔야 돼. 이렇게 메일을 정말 맞는 보내든지. 말이에요. 왜 안 들어오지? 일을 하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진짜. 국어를 해야 돼요, 국어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알아주길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엎드려서 손바닥 벌리고 국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외주가 들어왔다면 이제 단가 협상할 때 네. 얼마 받아야 될까요? 요거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 단가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요. 신인이냐 기성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작업 스타일이 캐주얼이냐 아니면은 반실사, 실사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인원수라든지 기타 등등 추가금의 요건으로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또 작가마다 약간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크게 의미도 없어요. 근데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외주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컨택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단가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그리다가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금액을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막 힘이 나. 약간 이게 가장 좋긴 해요. 이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단가에다가 2나 3 정도를 곱했을 때 한 달에 생활비 정도 나오는 게 약간 마지노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생활이 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외주가 들어왔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네. 저도 그렇고 이제 가장 흔한 웹소설 표지 기준으로 가장 흔한 마감은 한 달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한 달 달. 반이나 네. 2개월 정도로 잡으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거는 본인이 외주 퀄리티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 진입하시기 전에 본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저는 한 달로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게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달이나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그 그리는 시간이 한 달이 아니라 사실 네. 영업일 제외하고 피드백이 맞아. 오가려면은 주 맞아, 5일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한 달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주말 포함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사람한테 네.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던져줘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피드백 받고 그다음 주말 포함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린 주말이 포함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 나도 사람이고 주말을 즐기고 싶은데 그분들은 항상 얘기할 때 주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난 서운했거든.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의 암 아닐까? 맞아요. 이게 어두운 부분이에요. 단가. 진짜 또 단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경력이 진짜.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말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또 단가도 세게 받아옵니다. 이거는 개인 역량이야, 확실히. 처음 해가지고 몰라. 네, 단가를. 단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주십시오. 처음 할 때. 그게 좀 어느 정도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른 분들한테 듣고 이제 좀 책정을 하다 보면은 좀 높게 불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은근히 이 일을 주는 사람은 이게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나한테 들어온 소중한 기회인데 약간 단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너무 쓰라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있어요. 이거 근데 무조건 있어. 이게. 무조건 있는데, 근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최저선을 맞추고 그 최저선 아래로는 그래도 웬만하면 절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약간 단가를 살짝 이제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제 복잡한 오브젝트가 들어간다거나 네. 작업에 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금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뒤에다가 말미에다가 단서를 이제 좀 붙여 놓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추가금을 붙일 건데 상대 쪽에서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쵸? 네네. 저한테 다 맞춰주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단 이만큼 부르고 싶긴 한데 협상하고 싶어? 나는 협상 가능.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열어두려고 합니다. 많은 그죠. 기회들을. 약간 여기는 조금 되게 일하는 게 되게 잘 맞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되게 잘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가가 조금 낮아도 맞아요. 오래 갈 맞아요. 것 같으면은 그냥 또 합니다. 네, 맞아요. 그죠, 저도 그죠. 그런 회사는 또 약간 올해 좀 약간 1년, 2년 넘어가잖아요. 네. 올려줘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프리랜서는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국어를 하라고 했잖아요. 국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든 그런 파이프를 계속 좀 뚫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분 정도만 생겨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심을 담아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아요. 이제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업무 스킬 중에 되게 중요한데 되게 예의 바르고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렵거나 아니면 저쪽이 어렵거나 이러면은 이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면은 정이 쌓인다고. 사람이 일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 그 사람한테 일을 줘. 그게 이제 영업이죠. 그치. 저도 일을 주는 입장과 일을 받는 입장을 해봤는데 이거 근데 복이거든요. 이게 되는 사람 만난 거는. 이렇게 좀 오래가는 관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령이 있을까요? 우선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수정을 요청한 대로 저는 일단 따라갑니다. 제 의사도 뭐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따라가요, 수정 요청을. 이제 외주 작업은 제 개인 작업이랑 달라요. 클라이언트가 요청 사항이 있는 거고 그 작업물을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저한테 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그 일을 맡기신 분들의 마음에 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외주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정말 흔한 일은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인체가 인비라고 하죠. 포즈를
원하시는 경우라든지 정말 흔한 일은 아닌데 이제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프로의 중요 소양이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내가 왜 그림 작업을 할 때 이런 방향성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이러하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색하거나 뭔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 이거 진짜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 마늘방 작가님이 진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면은 더 설득하기 쉬워. 근데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잖아요. 컨트롤만 하고 이렇게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 설득시켜야 되는 게 이거 또한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그림체 카피해달라거나 되게 요즘에 이런 그림체 되게 이쁜데 이런 그림체로 해주는 건 좀 어떠세요? 라고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다행히 외주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커미션 할 때 굉장히 이제 자주 들었던 요청.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닌 것도 확실하고 맞아요. 무례한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그 베껴주세요 하고 가져온 작가님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그죠. 일단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카피 요청은 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진상 클라이언트 썰. 이거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인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없어요? 하나는 있었어요. 생각이 났다. 근데 작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메일로 이제 외주 문의가 오잖아요. 처음에 단가를 제시해 주시는 경우는 웹소설 쪽에서는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쫙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오거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안 오거나 이제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쵸. 근데 언제 한 번은 이런 메일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내에서 이제 회의를 해보신 결과 탈락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응모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모전에 뭘 낸 것도 아니고 저보고 탈락을 했대요. 거기서 흑백놀이를 했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은 이분하게 읽지 않았군요. 이러면서. 그리고 만약 클라이언트와 트러블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은 조금 이제 핀트를 벗어났을 수도 있는 답이지만요. 일단은 트러블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게 아주 좋긴 해요. 이상적이긴 해요. 이제 그 방법으로는 우선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지죠. 출판사가 이제 클라이언트고 그 뒤에 이제 작가님이 계시고 중간에 이제 담당자가 있는 이런 느낌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작가님과 이제 1대1로 소통을 하게 돼야 할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최대한 그런 일은 없게 만드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중간에 꼭 담당자님을 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중간에 의견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쿠션이 한 단계가 생겨요. 이런 일은 없지만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상대 쪽에서 님 그림 개구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담당자가 그걸 예쁜 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해를 해준단 말이죠. 약간 그런 트러블이 많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전달되지 않도록 일단 사전에 예방을 하시면은 이제 좋고 웬만하면 소통도 메일로만. 메일은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감정적인 발언들 같은 거를 할 일이 많이 적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업무를 메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쿠션 역할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좀 불쾌한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좀 무르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약간 좀 인격적인 불쾌감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의 일환으로. 근데 그 약간 친구들한테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지 아닌지는 한 번은 물어보세요. 약간 그림 그리다 보면은 날이 설 수도 있으니까. 객관을 해야 된다.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상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사전에 방지해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계약 관련해서는 무조건. 계약서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요? 좀 약간 나이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네 그림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완전 이거는 중요해요. 절대로 넘기지 않아. 되게 보기 싫게 엄청 글이 되게 많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항상 있어.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파는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독점적 이용권을 파는 건지 아니면 그림을 이제 매절이라고도 하죠. 그림의 그 저작권을 매매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마감 일정에서 이제 지체 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지체 상금에서 이제 그 피드백 기준은 며칠인지, 몇 영업일인지, 그리고 이제 수정 횟수는 어느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는지 등등 이제 정말 되게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되게 눈이 어지러지해요. 맞아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보기 좋은 계약서, 그러니까 잘 읽히는 계약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온다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이거 좀 블랙 계약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이거 내가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은요,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런 계약들은 이제 보통 기성한테 다 걸러져가지고 신입들 한 명만 걸려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 거. 네. 자, 웹소설 표지나 기타 외주 시장이 원하는 그림의 조건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내가 갖춰야 되는 요소, 요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작가로서 활동이 아니라 외주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요, 어느 정도의 대중적인 감의 트렌드라든지 센스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남이 그려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림을 맡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려면은 상업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중성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을 해 놓으시면 좋고, 그런 게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은 뭐 그거는 또 그런 수요에 맞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성이라는 거는 딱 콕 집어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계속 변해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공부에는 끝이 없다의 맥락과 맞닿죠. 좀 그거는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감 일정을 내가 엄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한 달 안에 준다 했는데 2달 걸려서 주고, 이런 거는 아무도 원치 않아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이제 연락을 할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 사람 마감 잘 지키나? 이거에 대해서 단서가 없잖아요.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진입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커미션 같은 거를 좀 꾸준히 하셔서 결과물을 업로드를 하시고, 나 마감 잘하고 이제 이 정도 퀄리티로 작업물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좀 더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넘겨짚어 봅니다. 일러스트 외주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캐릭터 하나만 딱 그린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씬을. 그래서 캐릭터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드로잉 형태적 능력 전부 다 있으신 쪽이 나중에 작업하실 때 고생을 좀 덜 하지 않을까.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업로드 기간이 있죠. 업로드 기간을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너무 띄엄띄엄 몇 달 단위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두세 개씩 이렇게 즐기면서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꾸준히 이렇게 한 몇 년 쌓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일 많이 가요. 그래서 꾸준함 솔직히 제일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일이랑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맞는 키이기도 하고. 뭐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라는 게 마땅히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전이 되기 정말 쉬운 환경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강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멘탈이. 그림 그리면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지칠 수는 있는데 그 지친 마음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면은 일단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를 잘 알면 좋아요.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뭘 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 있죠. 나를 좀 잘 알면은 정신적으로 좀 챙기기가 편해집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게 이제 좀 프리랜서라 보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본인의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진심으로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면 퇴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돌아갈 곳이 있으면 제발 남겨두세요. 제발. 되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카드 외주 되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외주를 하니까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입에 저 쑤셔 넣어준다고 다 먹고 삼키고 한다. 저거 나중에 안 나오는데. 그러고 저는 이빨 꽉 깨물고 회사랑 같이 병행했거든요. 진짜 제발. 근데 나중에 카드 게임이 완전 죽어버려요. 맞아요.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시 못 돌아오지. 힘들지. 그 마르방 작가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진짜.
프리랜서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대출도 네. 잘 안 돼. 아씨 이런 얘기를. 카드도 발급한대. 맞아요. 그 카드 은행 발급 갔을 진짜 때, 어려워. 은행 갔을 때 이제 한도 뚫는 것 자체가 잘 어려워요. 맞아요. 고정 예. 급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좀 열받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열받아. 열받아. 웬만하면은 부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남이 주는 일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할 수 있는 인스타까지 좀 진출을 해서 굿즈샵까지 좀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진짜 좀 솔직하게 말해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입니다. 어디가 안 그치, 그렇겠냐면은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야. 이거는 뭐 현실이라든지 뭔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일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가 너무 미소녀가 좋아. 그래서 이제 여자만 주구장창 그린다거나 난 잘생긴 남자가 좋아해서 주구장창 남자만 그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릴 수 있는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외주가 들어왔을 때 요청은 생각보다 다양한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내가 저 이거 못 그리겠어요 라고 반려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지를 최 늘려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좀 안 그려본 것들 억지로 일부러라도 좀 그려보시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은 저 정말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도 좋은데 수능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그것도 되게 도움 저는 많이 됐어요. 문제집 풀고 뭐 기출문제 풀고 점하고 이제 이거 왜 틀렸지? 오답노트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림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실수를 했을까? 실수를 했다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새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공부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속도가 많이 빨라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한다라는 표현을 한 만큼 이제 내 그림을 스스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뭐 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그리다니 난 인간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생각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좀 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저도 학생들 되게 뭐 자책하면은 왜 자책해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냥 그림이 잘못된 것 뿐인데 왜 자책을 해? 그게 되게 이제 내몰렸을 때 그런 마인드가 좀 나오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뭔가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좋은 말도 많이 했고 이제 낭만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는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만이 있는 직업이라는 거는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느낀 것을 온전히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신적인 작용 자체가 저는 인간으로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연습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림을 좋아했는가.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타인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는 것보다는 이제 아니야 그래도 난 이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고 내가 이제 상업 일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작가로서의 주관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꼭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물론 지금 안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들 하는 만큼 법니다. 그게 중요한 점. 저는 농부 같은 직업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잘 어울리네요. 성실해야 돼.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랜서들. 맞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프리랜서 용역하는 작가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에서 네. 예술인 증명을 하시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쪽으로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좀 지원을 받으시거나 도움을 받으시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걸을 타선이 없어. 이 질문도 그렇고 좋은 내용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바군바 한번 해주십시오. 군바군바.